피곤. 나 머리도 지금 3일째 안 감았어. 왜 내 옆에서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텐션이 낮아요? 소주를 1병 반밖에 안 먹었는데 아직 해장이 안 돼가지고. 자, 문학 인문학 리뷰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같이 리액추를 꾸려갈 멤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비평가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사회비평가 박건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문학비평가 박인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뭐야?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 오늘 또? 강제로 숙결한 인성이에요. 아니 무슨 타노스야? 타노스야? 밸런스를 맞춰준 거예요. 이거요. 옛날에 펩시맨이라고 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리액추 박인성입니다. 쓸데없이 앞이 길고 있어요. 자, 네. 이번 리뷰는 한국 대표적인 소설가 중 한 명이죠. 상을 굉장히 많이 받기로 유명하신 김현수 작가의 신작 7회의 마지막입니다. 이 소설은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에 남은 백석 시인의 알려지지 않은 7회를 작가가 허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들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백석 시인의 삶을 소설을 시적인 언어로 쓰는 김현수 작가가 어떻게 풀어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자평을 해주셔야 되는데 심지현 선생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네, 그래서 정말 재수없네요. 여기서 가장 말이 많은 박인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식상한 전개네요, 순서가. 제 원래 요거밖에 없는데 뭘 돌려봐야. 응? 자, 제 20자평은 가장 김현수적이지만 김현수적이지 않은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백석의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월북 이후의 삶, 그러니까 월북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북한에서 고향 땅에 남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1957년도부터 63년도까지, 그러니까 딱 이제 7회 되는 해 동안 사실상 백석이 거의 시를 쓰지 않고 살았던 시기. 그런데 왜 다시 이제 보면은 그 김일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개인 숭배 시를 이제 63년도에 다시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오욕의 세월 이런 것들을 뭐 설명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김현수가 원래부터 잘 해왔던,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인물의 삶,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의 이면, 역사의 이면에 대하여 가장 미세하고 개인적인 익명적 삶에 대해 추적하는 소설적 접근법을 어떻게 보면은 충실하게 따른 소설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김현수적인데, 문제는 그 방식과 치밀함에 있어서는 사실 기존의 김현수에 대하여 우리가 감탄해왔던, 또 어떻게 보면 김현수에 대하여 기대하게 되는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장 저는 좀 비교가 되는 작품이 예전에 발표했었던 굿바이 이상이라는 작품에서 이상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되는, 동시에 이제 이상이 오늘날 그런 어떤 명성을 얻고 천재적인 작가로 취급이 되지만 그의 삶에 남겨져 있는 비밀에 대하여 다각도의 이제 문학 해석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 어떤 언어나 관점과 해석적 다양성에 대한 충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했던 과거의 이제 작품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이제 물론 백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념과 그 북한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석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소설로서 이것을 읽어 나갈 때에는 아무래도 그만큼의 재미라던가 해석의 깊이를 통해서 얻어가는 어떤 여운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가장 김현수적인데, 그 기대치에 있어서는 김현수가에 대해 기대하는 만큼의 만족도를 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20자평을 지어봤습니다. 박건혜.
저는 김현수 작가의 문학 순수령이라고 해봤습니다. 문학 순수령이라는 거 이제 아시다시피 맥주 순수령이라고 있잖아요. 바이에른 공국의 빌헤름 4세가 1500 몇십 년대 맥주는 이것이다 라고 맥주의 그 퓨리티로라고 그걸 이제 순수령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물, 메가, 홉, 효모 요 네 가지 말고는 잊지 마라. 넣지 마라 맥주에. 그거를 이제 순수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공표를 해요? 네. 그게 맥주 순수령. 지금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지금도 이 맥주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는 원칙이죠. 그래서 그 맥주 순수령처럼 그 문학 순수령이라고 제가 이걸 붙여봤는데 이 백석 시인의 삶 자체가 이제 사실은 1960년대 이후부터 이제 그 별세할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 삶에 대해서 재구성해 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김현수 작가답기도 하고 김현수 작가의 어떤 소설적인 재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는 했었어요, 읽기 전에. 근데 생각보다 조금 밋밋하다. 물론 뭐 그 백석 시인의 삶 자체가 사실은 약간 초식남스러워서 그래서 약간 뭔가 드라마틱하거나 굴곡지거나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좀 어려운 면은 없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도 박인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치밀하거나 혹은 촘촘하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고 다만 이제 제가 문학 순수령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백석 시인의 이 어떤 시에 대한 생각 혹은 김현수 작가의 문학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학이라는 것에 어떤 순수한 정수 같은 것이 있다거나 문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무엇이라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떤 정확한 이제 김현수 작가의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백석 시인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어쨌든 이 북조선이라는 사회가 문학에 가했던 어떤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적나라한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백석 시인이 시 쓰는 것을 포기하고 번역이라든가 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현수 작가도 제 그 책 말미에 이제 에필로그 같은 글에서 본인도 얘기하고 있지만 문학이 되지 못하는 시대에는 그냥 붓을 놓는 것이 문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저는 문학에 대한 어떤 수수성, 문학에 대한 어떤 작가의 나름대로의 확고한 관점 같은 것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저는 뭐 이런 갔다부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문학 순수령이라고 지어봤습니다. 20자평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주어서. 알겠습니다. 뭐 우선은 갑자기 20자평을 스킵하니까 저도 약간 회로가 마비되고 있는데 너가 20자평 해봐. 제가 20자평을 하자면 저는 저도 사실 20자평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열심히 머리를 지금 짜낸 결과 제 20자평은 언어가 불타면 세계도 소멸한다 입니다. 멋있긴 하다. 네. 제 생각에 이 소설의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이 소설의 주제는 끝에 천불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언어가 불타는 세계를 형상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 사회 자체가 경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직돼 있는 게 일종의 언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라한테 자꾸 이 시집을 보내려고 한 것도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시를 어떻게 보존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시에 녹아 있는 언어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 언어, 시적 언어를 보존해 달라는 작가의 몸짓인데 그 모든 게 다 무화되잖아요. 결국 벨라의 시집도 결국은 그 언어를 증발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 병도에 의하여 이게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천불이 내리면서 한 세계의 언어가 소멸해가는 이 과정을 이 소설은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역으로 어떤 시인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이 소설이 드러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의 20자평이었습니다.